수다로 여는 아침 쿠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SNS에서요. 아침에 제일 기분 좋은 냄새라는 설문이 화제가 됐다고 해요. 예. 어떤 냄새가 우리 티키님은 기분 좋은 냄새인가요? 글쎄요, 아침에 커피를 좋아하지 않지만 음, 커피 향도 괜찮은 것 같고, 예. 필라테스 하러 갈 때 그 산책 가일에서 나는 풀냄새? 뭐 음, 이것도 음. 좋을 것 같고, 네네. 아침은 아니더라도 그 냄새가 정말 좋았던 거는 무슨 후레지아 꽃향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그 음, 햇빛에 바짝 마른 그 빨래 예. 냄새 혹시 예. 아세요?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음. 자, 그래서 예상대로 커피 냄새, 빵 냄새, 심지어 치약 냄새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1위를 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인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기 냄새 아닐까요? 아기 냄새? 네. 아기를 키우지도 않으시면서. 저런. 자, 지금 다 20대 중반도 우리 애기 이러더라고요. 좀 저는 어색하긴 한데. 네. 어쨌든 아기 자, 냄새. 네. 자, 1위 말씀드릴게요. 네. 의외로 비 오는 날 땅 냄새라고 해요. 그걸 페트리코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땅 냄새 그게 잠 깨는 냄새 1위라고 합니다. 예. 듣고 보니까 또 그럴싸하긴 한데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 냄새가 아침 냄새라고 그냥 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행간을 발견해 있는 날이죠. 6월 11일 수요일이니까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많이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예. 기억자아와 경험자라는 건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타카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경험과 경험의 기억 사이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인지적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혼동으로 경험자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억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바꾸죠. 행복은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행간의 발견 내용 약간 좀 철학적이지 않나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음, 음, 철학적이라기보다는 뇌과학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이런 메커니즘을 좀 안다고 하면 지혜로운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읽어보, 읽어보시고 기억과 경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 나온 음, 것처럼 똑같은 경험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음,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뭐 왜곡된 생각이나 뭐 이런 음, 걸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음, 그 해석이 다른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행복이 음, 무엇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제 이 부분이 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음. 기억과 추억의 차이는 뭐 단어에 미묘하긴 한데 어쨌든 공부 감정, 공부 추억이라고 해서 제가 공저를 냈던 책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도 다 재능이다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 공부 추억, 공부 기억에 대한 걸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 자녀가 이제 성장했을 때 그거를 잘 좋은 쪽으로 발산을 하느냐, 지긋지긋해.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걸로 기억을 하느냐, 뭐 이렇게 달려 있다. 이 내용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니까 좀 약간 수용성하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서 뭐 흥분할 수도 있고 또 감정 표현을 할 수 음, 있잖아요. 근데 또 네, 이 사람은 보고서 별다른 뭐 반응이 없거나 뭐 그럴 네, 수도 있지 하고 긍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음, 자기와 다른 것을 느꼈다고 해서 그걸 뭐 비난하거나
다른 태도를 좀 그 갈등 구조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기억자, 경험자, 오늘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어떤 최근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국회에서도 비근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 모인 곳이면은 의견 충돌이 늘 생기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수용이라는 부분이요. 예. 그 수용 범위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음. 동일한 상황, 여기서도 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음. 경험. 그래서 예를 들면 타카님은 지금의 상황이 0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언짢거나 불쾌감이 몇 점 정도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인이던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예. 약속을 했는데 예. 막상 약속 장소에 갔더니 친구가 그 친구를 또 데려온 거예요. 누군가를. 예. 자, 이거의 언짢음이나 불쾌감 정도는 몇 점 정도? 10점이 매우 불쾌, 0은 하나도 안 불쾌. 어느 정도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모임 자리에 그렇게 왔다고 하면은 좀 다소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캐주얼한 그런 만남이었는데 친구가 배석을 했다고 하면 그건 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수용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한 7점 정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 3점 정도. 네. 오늘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제일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이런 느낌이 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 다르다. 예. 이 어떤 부분에서 수용 범위가 어떤 사람은 그게 왜 화가 나? 왜 언짢아?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굉장히 건드려지는 불편함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갈등 관계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부분에서 막상 문득 생각나가지고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드린 기억자와 경험자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경험에 의해서 뭔가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알아차림이 스스로 있다고 하면 굉장히 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그런 오염되지 않은, 왜곡되지 않는 그런 기억으로 하루를 좀 살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또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